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심리할 재판부가 속전속결로 배정되었습니다. 재판부 배정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새 재판부가 배정될 경우 심리하는 데는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란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한 인물 아닙니까? 당시 판결문을 보면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대쪽 판사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김만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의 심리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것입니다. 신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가해 일침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도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신 판사는 이런 이화영의 행위가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화영의 재판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빨리 구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재판 지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통해 가장 빨리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미래FC, 쌍방울, 대북 송금 이렇게 큰 틀에서 4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가운데 형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빨리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합니다. 위증교사는 적어도 올 9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증교사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도 현재 지체되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증인만 410명이라서 하세월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내년이나 되어야 1심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죄가 나와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은 퇴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건 가운데 대북 송금 사건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량도 무겁고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퇴출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의 사무 분담을 재정비하고 일선 법원장까지 재판에 참여시키고 있다는데요. 사법부는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선혜의 직언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